동해 바다의 불침항모. 울릉공항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서해 바다의 불침항 공모함 사업이 드디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코앞을 노리고 있는 성백령도에 드디어 불침한 공고함이 생기게 됩니다. 국토전략 PB 및 수복영토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최북서단에 위치한 서민 백령도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거점 중 한 곳입니다. 백령도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연합국 측에서 중공군의 침탈로부터 필사적으로 지켜낸 섬으로 북한 서해 바다 깊숙한 곳까지 한국의 바다가 되도록 만든 섬입니다. 오히려 백령도에서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상황인데요. 백령도는 산동반도와 유동반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섬일 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의 정문인 티엔진항을 직선으로 노리고 있는 섬으로서 중국의 패권 확장 전략을 차단하고 감시할 수 있어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요충지에 있는 섬입니다. 이러한 점을 일찍이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었고 백령도 섬의 백사장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천연 활주로를 이용하여 비행장을 운영하였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활주로로 사용하기에 알맞았던 사고 비행장의 토질이 무너지고 항공기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서 더 이상 사고 비행장은 활주로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한국령의 제일 그쪽에 위치한 섬들에 대해서 불침항 공모함처럼 공항을 건설하자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공항을 비롯해서 울릉도, 흑산도 그리고 백령도입니다. 모두 건설되면 대한민국을 한 바퀴 감싸주는 슈퍼 방탄복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보 인프라가 완성됩니다. 울릉공항은 예산이 속속 반영되어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유독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 흑산도와 백령도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개 공항이 모두 민간공항으로 운영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유사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사실상 불침한 공무원처럼 불리는 이유입니다. 평소에도 해경의 초계기가 운용되어 우리 해상은 보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서해 바다는 중국의 군함들의 훈련과 출몰이 잦을 뿐 아니라 중국의 해상 민병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규모 어선 부대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려면 항공감시 장비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바다는 북한과 남한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어서 중국의 패권 확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를 이용해 중국이 황금어장을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우리 서해 어민들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고 심지어는 어민의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우리 해역을 우리 국민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백령도의 해변공항인 사구 비행장에 미 해군과 미 공군들이 상시로 드나들던 시절에는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늘 미 공군이 우리의 황금어장을 감시하면서 백령도에 이착륙을 하니 중국이 감히 얼씬거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백령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또 백령도 사고 비행장이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자 중국 어선들의 사실상의 침공 행위가 서해 황금호장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백령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 언급돼 온 의제이지만 안타깝게도 백령공항은 여러 예산 사업에 밀리는 바람에 사실상 계획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최근 한국기재부의 예타 선정사업에 백령공항이 선정되면서 오는 2017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령도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 생기는 공항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중이 1:51.9점으로 예타 선정 기준치인 1.0을 훨씬 웃돌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백령도는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섬이자 중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섬입니다. 왜냐하면 백령도에서 탄도미사일이나 인근 해역에서 장거리 핵추진 어뢰를 발사를 하게 될 경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동반도의 외하의 요동반도의 다른 시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동과 산동반도 사이의 발해협을 잘 통과할 경우에는 베이징의 관문인 튀엔진항까지 쑥대밭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령도를 한국전쟁 당시 지켜내지 못했었더라면 불가능했었던 작전입니다. 백령도가 없었더라면 산동반도와 옹진반도 사이의 핵심 길목의 경기도 많은 면적의 해역을 잃게 됐을 것이고 우리 해군의 작전 범위가 대폭 축소됐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의비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한국에서는 어들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한 초고속 어뢰인 초공도, 올해나 향후 사실상 사정거리가 없는 어뢰 발사체인 핵추진 허럴까지 개발하게 될 경우 유사시의 백령도 근해에서 장거리 어뢰를 발사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만큼 백령도의 안보기지화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백령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성상 대규모 안보기지의 건설을 위한 개발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섬에서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백령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이지만 인천항까지 도달하려면 무려 4시간이 넘게 걸리고 선박을 대기하는 시간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합치게 되면 하루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매우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령공항이 탄력을 받아 정부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백령도가 지금보다 더욱 인프라가 뛰어난 살기 좋은 섬, 우리 국민들이 여행하기 좋은 섬이 될 뿐 아니라 안보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령도에서는 산동반도의 요동반도 멀게는 텐진 앞바다까지 직선으로 뚫려 있어 중국 정보 수집에 매우 탁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광활한 해역의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이 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이라던가 해양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즉 어민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최전방 서해 5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해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보다 더 많이 조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수익성 악화가 판로 등의 문제로 인해서 어민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령도가 있는 인천시에서는 약 5년 동안 2,000명대의 어민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 서해 바다의 영토 주권에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서해 바다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하지만 아직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젊은 층들의 어업 활동에 대한 관심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뜬금없는 장소인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바로 서해 5도 주민들이 없어 늘 이끌고 한강까지 와서 여의도나 뚝섬과 같은 한강변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서해 5도 어민들이 직접 잡아 올린 수산물들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판매를 해서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어선을 이끌고 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큰 서울 한강변까지 들어와서 재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민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인구가 밀집한 한강변의 서해 5도 어민들이나 한강 하구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을 위한 어선을 정박할 수 있는 정박시설을 비롯해서 어민들과 서울 주민들의 큰 시장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직판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관련 산업과 어민들의 소득 수준이 커지게 되면 서해 바다에서 활동하는 우리 어민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해양 영토를 관리하고 영위할 수 있으려면 낚시 요트 등 소득 수준 3만 불 시대에 어울리는 해양 레저 인프라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 8도의 모든 물산들이 뱃길을 통해 한양의 한강에 있는 포구들에서 모든 해상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해상 경제 활동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국민들의 해양 활동이 많은 나라들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중세 시대에 개막한 이래로 바다를 점령한 국가의 국민들이 세계를 점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반도의 자그마한 육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드넓은 바다로 넓혀서 국민들의 생활 범위가 바다와 친숙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된 백령도공항이나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울릉공항 그리고 흑산도공항 등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고 있는 외딴 도서들에 건설되는 해상공항들은 서울 수도권이나 전국 대도시에서 불과 1시간이면 도착이 가능한 섬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 해양 영토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해양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